3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76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9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7월 2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경신월 정묘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정묘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역시나 금왕절인 신월입니다. 자, 신월에 정화일간이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분석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정화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의 특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는데 이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보게 되면 화가 됩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을 뜻하는 것이고 불은 기운으로 보면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 따뜻한 온기가 아니고요. 뜨거운 열기, 나무를 태우고 물을 증발시키고 천하를 갖다가 뜨거운 사막으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태양 온도가 수천 도, 수만 도까지 올라간다고 하죠. 그 정도의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이 관장하는 계절이 어떤 계절이 있겠습니까? 여름이죠, 여름. 그래서 천간으로는 병화, 정화가 여름이다, 계절은 여름이라고 하면 지지에서는 4, 5, 미, 월이 여름이 되죠. 방향은 남쪽 방향, 남방이 되면서 여름이 되면서 색깔은 적색이죠. 불의 색깔은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 또한 주작이라고 하는 붉은 봉황이 되겠습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의, 예, 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이 있는데, 자, 불이 주관하는 것은 어저께 병화 때도 설명했지만 예를 주관한다.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이죠. 빛이 있으면 밝음이 있는 것이고 밝음이 있으면 내가 주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인사를 합니다. 고개를 깍듯하게 숙여서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나라에서는 서로 볼에다가 뽀뽀도 합니다. 그건 다 뭐죠? 서로 간에 예를 표현하는 겁니다. 예는 밝을 때 표현하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한다. 참고로 이는 목이 주관하는 것이고 이는 금이 주관하는 것이고 지혜는 수가 주관하는 것이고 믿음은 토가 주관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화에 대해서 너무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주 명리학을 볼 때는 너무 깊이 아는 거 박사학위 딸 것도 아니고 석사학위 딸 것도 아닌데 명리 사주 판단할 정도의 깊이만 있으면 되겠고 어느 정도 이제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폭넓게 아는 연후에는 좀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화가 양이냐 음이냐를 놓고 봤을 때 정화는 음이 됩니다. 그래서 정화는 음화가 되는 것이고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있죠. 병화는 양화가 되면서 어저께 병화할 때 이제 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정화를 공부하니까 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자,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랬죠. 빛의 개념과 열기 뜨거운 기운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일간이 병화 또는 일간이 이렇게 정화일 때는 화의 일간은 빛으로 보고 나머지 화는 열기로 봐도 무방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상으로 볼 때 병화는 태양지화와 같다라고 해서 태양의 비유를 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개념으로서 병화가 태양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태양의 비유를 많이 하고요. 오늘 공부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촛불 같은 개념 대표적으로 우리가 정화 배울 때 항상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우는 것이 모닥불의 비유를 많이 하죠. 또는 전기, 불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특징적으로 병화의 특징은 이렇게 양화로서 태양과 같은 것이고 정화는 음화로서 등촉지화 또는 하늘에 있을 때는 달빛이라든가 또는 별빛 같은 걸로도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병화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불로도 비유해 볼 수가 있죠. 자연적인 불 로 본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로 볼 수가 있겠다. 병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고 스스로 열을 발생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면 병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작이 필요하겠고, 전기불은 반드시 전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전기 안 들어오면 아무리 전구가 수백 개 있어도 못 킵니다. 그 다음에 장작이 없이 불을 키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병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고 열기를 발하지만 정화는 스스로 빛과 열을 발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화는 사시사철, 뭐가 필요하다? 사시사철, 간목이라고 하는 목이 필요하다. 또는 지지로 인목이라고도 보죠. 대표적으로 천간을 위주로 보니까 간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을목이 있으면은 같은 인성이기 때문에 을목이 정화를 생조해 줄 것 같지만 을목은 승목이죠. 그리고 을목을 설명할 때 제가 화초라든가 잡초 같은 걸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갈대 뜯었다가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뭐죠? 볏짚 삼겹살? 볏짚에다 삼겹살 구워 먹으면 맛있는데, 그 볏짚을 태우면은 순간 열은 금방 뜨거워질 수는 있겠지만 그 볏짚을 태우면 금방 불이 꺼지죠. 그겁니다. 그래서 정화는 간목을 얻으면은 가추가동이라고 했어요.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다. 그래서 정화는, 제가 정화일간이거든요. 그래서 정화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꼭 대동하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항상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간목을 얻어야지만, 그리고 간목, 인성에 대한 일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죠. 인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남을 가르쳐주고 헌신봉사하는 것도 해당이 되죠. 종교인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저 같은 역술인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또 목민간으로서 백성들을 이렇게 또 다독거려주는 그러한 직업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거, 병화도 마찬가지고 정화도 마찬가지로 일간의 특성이 좀 약간 너무 이렇게 밝게 해주고 비춰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좀 병정화 일간들은 제가 봤을 때 좀 헌신 봉사하는 쪽, 이런 쪽 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생살여탈권이라고 하는 직업을 갖게 되면 사리사욕보다는 남들을 위해서 공평하게 일을 생살여탈권이 의사일 수도 있고요. 또는 검사, 변호사, 경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공정해야지만 만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화도 마찬가지로 불이기 때문에 정화일간이 왕하면 임수로서 정화도 보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전기불을 켜놨는데 그냥 켜놓은 것보다는 갓 같은 걸 씌워놓잖아요. 그러면 그 빛을 반사해서 더 밝아지는 것도 해당이 되고, 달이 떠 있는데, 하늘에 달이라든가 별이 떠 있는데 그 밑에 호수라든가 바다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름달이 휘영축 떠 있는데 바다가 있으면 그 빛을 갖다 보강하는 것이 하게 되면 더 아름답죠. 병화를 바다가 보강하나 달빛을 바다가 보강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병정화 일간은 항상 왕하면 임수로서 수보양강 해주는 것이고, 정화일간이 약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단 중요한 것, 병화는 목이 왕해도 그렇게까지 큰 피해는 없지만은 정화는 목이 너무 많게 되면은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라고도 하죠. 오히려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불을 꺼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은, 자, 모닥불을 피우는데 장작을 너무 많이 위에다 쌓아놨어요. 그럼 불이 꺼집니다. 잘못하면. 자, 전기불, 우리가 가정에서 220V를 쓰죠. 220V. 근데 집안으로 1000V가 들어왔다 그러면 집안에 있는 전기 제품들 다 박살이 나겠죠. 그래서 집 근처에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압기.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바깥은 고압 1000V 이상 고압이 흘러가지만 변압기를 통해서 집으로 들어오는 전기는 220V의 안정적인 그것이 들어오죠. 이거 만약에 변압기가 없으면 그것이 바로 목다화식이 되는 거고, 변압기가 그걸 갖다 조절시켜주는 경금 역할을 하는 것이다.까지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면 정화는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면서 이 월지에는 계절의 개념, 즉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 계절이 왜 중요하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사주의 핵심은 이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주 명리를 하는 사람들이 왕세와 한열을 모른다라고 하면 그는 10년, 20년, 100년을 공부해도 헛공부하는 것이다. 맨날 신살, 공망, 삼재, 딥다 파봤자
뭐다? 이 왕세 하늘의 중화를 모르면은 사주는 못 본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신월. 자, 신월이라고 하는 것, 절기를 보게 되면은 입추와 처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 입추가 중요한 겁니다. 입추가 월이 바뀌는 기준이 되죠. 미월에서 미월을 살다가 입추가 딱 되는 순간 미월에서 지금의 신월로 넘어오게 되고, 그 다음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올 때는 단순히 월이 바뀌는 개념이 아니라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기 때문에 또 입추, 입동, 입하, 입춘 이런 것이 중요한 개념을 갖는다 해서 신월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서방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계절로는 가을이다. 가을이 되면 뭐가 왕하다? 금이 세력을 얻게 된다. 금왕절이 되는 것이고, 특히나 이 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유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 어느 때냐면 신유월이고, 술월은 같은 서방이기 때문에 신유술 통틀어서 금이 왕하다라고 보지만은, 솔직한 말로 술월은 진술 축미월이라고 해서 4개월이라고 그래요. 4개월 끝개자 4개월에서 이건 토왕절이 됩니다. 하지만 술월에 신금, 유금 또는 금이 많게 되면 술월이라 하더라도 다시 금이 왕해질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월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금이 세력을 크게 얻겠고, 금이 왕해질수록 금이 목을 극하기 때문에 목은 약해질 것이고, 화토는 여기가 신월의 병지, 그 다음에 유월의 사지가 됐기 때문에 화토는 세력을 잃게 된다, 약해진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는 금이 수를 생하기 때문에 신월, 유월은 수는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원령만 갖고도 이렇게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얻을 수 있다. 자, 금왕절은 신유월은 숙살지기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죠. 숙살기가 왕하면 따뜻하다는 얘기예요. 덥다는 얘기예요. 춥다는 얘기예요. 서늘하다는 얘기죠. 금의 기운이 원래 그런 계절. 그래서 신유월에 금수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반드시 병화로 조후해야 되는 개념이 바로 이런 금의 기운이 숙살하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신월에 태어난 일간 정화입니다. 어저께는 병화였고요. 정화인데, 같은 화이라 하더라도 병화는 그래도 양화, 남성스러운 불이고, 정화는 음화이기 때문에 좀 여성스러운 불이기 때문에 병화보다는 정화가 조금 더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화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는 굉장히 약하고 금이 왕한 사주가 되죠. 좀 격국할 때도 설명을 드리시면, 그래서 죄다 신약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고, 정화는 약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다 그랬죠? 인성인 간목으로서 정화를 일단 생조해 놔야지만 금이 왕하든 수가 왕하든 그 이후에 대처할 수가 있는데, 신월에 예를 들어서 정화가 약한데 목이 없다,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도 하나도 없다 그러면 죄다 신약한 사주가 그냥 그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다 만약에 개수가 천간에 투출하거나 임수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개수는 오래 가지 못해서 어떻다 불이 꺼질까요? 불이 계속 탈까요? 불이 꺼지게 되죠. 소년에 좌절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간이 너무 약한데 이렇게 개수 천간, 임수 천간 투출하면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아파요. 이런 경우에 명리에서 잔질 지인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잔질이 많거나 표병객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신월의 정화가 태어날 때 일단은 중요한 것, 일간을 좀 왕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일단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간목 같은 걸 얻는 것도 필요하고요. 지지로 인사, 오등의 일간 정화가 뿌리를 얻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금이 많아지게 되면 제다신약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과 병화를 얻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만약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때도 간목은 필요하되, 수가 많아진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무토로서 수를 제할 필요도 있겠다. 그거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중요한 어떤 것을 용신을 추용하는지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반드시 간목을 얻거나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를 얻는 것은 가장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지 못한 상태에서 정화일간이 약하여 그 다음에 대운도 예를 들어서 순행에서 신유술 해자축으로 간다.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신월의 정화는 일간이 세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이 제일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령이 중요하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거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화가 정화가 될 것이고, 자, 월지 있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죠.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어제 병화와 마찬가지로 화는 금을 극하는 관계, 일간 정화가 월지 있는 금을 극하는 관계가 되니 아극자가 될 것이고, 이 아극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극한다고 해서 재성으로 육친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재성, 다시 정제와 편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음대 양이 되거나 양대 음이 되면 이건 정제가 되는 것이고, 편제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병화가 신월에 태어났듯이 양대 양이 되거나 또는 음대 음이 되게 되면 이거는 편제가 되는 것인데, 오늘은 음화가 양금을 받기 때문에 정제격이 되겠습니다. 정제격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게만 볼 것은 아니고, 정제격도 예를 들어서 신왕 제왕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사주 국세가 될 수 있겠지만, 오늘처럼 일간 정화가 신월의 병지가 되고 신월은 금이 왕한 임간지가 됐다 보면은 일간은 약하고 재성은 왕한 국세 또는 재다 신약한 국세가 되면 아무리 좋은 정제 재물이라 하더라도 나의 소유물이 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예를 들면 물이 1톤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은 1리터 그릇밖에 없다. 그러면 1톤짜리 물을 갖다가 나는 1리터밖에 담지 못하죠. 일간이 그릇이고요. 이것은 재물이라고 했을 때 내가 그만큼 크고 넓어야 왕제를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데, 제다신약 또는 신약 제왕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해서 재성을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 당연히 약한 일간을 생조 또는 방조해 주는 것이 좋은데, 아까 일간 특성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는 일간의 특성상 일단은 약한 경우에는 간목을 넣는 것이 필요하다서 정화가 간목인 정인이죠. 정인, 적모라고도 표현하고요. 이 정인인 간목을 얻으면 가추가동이라고 해서 일간이 약한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월의 정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간목을 얻어서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이고, 만약에 일간이 다시 지지로 인사 5등의 뿌리를 둬서 일간 자체가 튼튼해지는 경우에는 임수를 얻어서 병화와 마찬가지로 정화의 빛을 보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월의 정화 사주보는 관법이 되겠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간목을 넣는 것, 그 다음에 지지로 인사호동에 뿌리를 두느냐 안 두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고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 월간에 경금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 신중에 있는 본기인 경금이 투출되어 있고, 만약에 경금이 아니라 임수가 투출되게 되면 이거는 정관격이 되죠. 정관격, 신중에 있는 지장간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관격, 아무리 좋은 정제라고 하더라도 일간이 약하면 재간을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 일간이 약하면 재성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관성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고요. 자, 경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니 원한적인 정제격의 재다신약한 문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일간을 생조해 줄 수 있는 인성이라든가 비견갑세가 있어서 나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더 설상가상으로 개수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임수도 아닌 개수가 투출되어 있죠. 이 개수도 왕금의 생을 받고, 그다음에 신의 개수가 통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수는 약한 개수입니까? 왕한 개수입니까? 굉장히 세력을 얻은 개수고, 정화 입장에서 개수는 칠살이라고도 하고 편관이라고도 하죠. 일간이 약한데 제살이 왕하다라고 해서 이거는 제살태왕한 사주, 제살태왕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제살태왕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안 좋죠. 일간이 약해서 재성도 살도 감당할 수 없다. 제살태왕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수학 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자, 제다 신약에다가 뭘 더한다? 그죠? 살중 신경을 더한 것이 바로
제살 태양인 것이다. 그러니까 제달 신약도 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살중신경도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개를 겸비하신 것이 바로 이 제살 태양인 것이다. 그래서 라고 해서 오늘 명식이 바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정화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일이 아니고 특히나 이 개수가 이렇게 큰 왕하게 있게 되면 촛불 켜놨는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일단 소풍 가고 수학여행 간다 비 오는 것 자체가 짜증인데 캠프파이어 한다고 불편한데 비가 장대비가 쏟아질 때 이거 캠프파이어 불이 남아나겠습니까? 다 꺼지죠. 바로 정화가 개수를 보면 그런 것이다. 이 왕금의 생을 받으니까 이거는 그냥 비가 잠깐 내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15일 정도 아주 그냥 진짜 옛날 성경에 나오는 그 노아의 방주 뭐 이런 개념의 그런 비가 내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글자가 있으면 그나마 한번 버텨보겠는데 연지 묘목, 일지 묘목, 정묘 일주가 되겠습니다. 묘목은 정화를 생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생님 목생화 안 될까요?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이 정화를 생주하는 것과 을목이 정화를 생주하는 것이 다르고요. 지지로 임목과 그다음에 지지로 묘목이 화를 생주해 주는 것이 다릅니다. 임목은 청간의 간목과 같은 것이고 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간의 을목과 같은 것인데 을목, 묘목은 승목, 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도 아니죠. 풀이죠. 근데 개수가 이렇게 있으면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묘목, 물에 흠뻑 젖어 있는 풀을 뜯어다 정화를 생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주의 문제가 돼. 어저께도 제가 경신일, 병인일에 인신충이 돼서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 어제보다도 오늘이 더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래도 뭐라 그럴까? 무득이 나야 된다라고 하면 뭐 시라도 어떻게 조정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시를 어떻게 조정해 보기에도 조금 대략 난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드는 조금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 이거 다 볼 필요도 없는데 말이죠. 그냥 쓸데있는 것만 몇 개 보면 되거든요. 자, 자가 있게 되면 신월에 자수까지 가죠. 물론 신자합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신월에 경금 2개, 자수 있죠. 이 개수, 핵심은 금수가 많아지게 핵심은 요 개수에 몰리게 되겠죠. 개수가 왕이지만 왕일수록 장대비는 15일에서 20일, 20일에서 한 달에서 2달. 개수가 남아날까요? 안 남아날까요? 안 남아났죠. 이 운이 예를 들어 금순으로 간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결코 좋을 일이 없다. 이러면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신축도 마찬가지로 일단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글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민시가 되게 되면 다행스럽게 인목을 얻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목이 3개나 되니까 모왕자세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자, 묘목 2개는 있어도 없는 것과 같고 오히려 묘목은 왕할수록 정화의 불을 꺼트리는 게 요거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간신히 인중병화에 통근하고 인중 간목으로서 이렇게 생조해주는 그런 구조인데 역시나 천간의 임수개수 이거는 관사론잡이 아니라 그냥 제살태왕한 사주 국세에서 이 정화가 정관이 있다고 좋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너무 약할 때는 개수만 나쁜 것이 아니라 정관도 나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 또 결코 제가 좋게 볼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일간이 약하니까 목화운으로 가야 되냐? 이건 목화운으로 가도 구제가 되지 않는다. 금순으로 가면 좋으냐? 금순으로 가면 진퇴양난이 돼서 이민시는 결단코 좋지 못한 생시가 됐고 인목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나마 한번 비벼볼 수 있는 건 갑진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개수가 왕하다 하더라도 천간에 간목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그래도 간목이 정화를 생조했기 때문에 개수가 정화를 이렇게 갈 때 간목이 있으면 수생목목생가 통관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살인 상생하는 이러한 구조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나마 지금까지 경자신축 이민개묘 갑진 이렇게 봤을 때 그나마 갑진 나은데 이거 화가 없기 때문에 금순으로 가면 이것도 제가 봤을 땐 좋지 못하다. 안 좋다 하더라도 그냥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병오시 같은 경우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도 이제 괜찮은 것 정화가 오화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병화가 있어서 도움이 되느냐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또 논쟁을 벌이는 사람이 있다. 정화는 병화를 보면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간 정화 약할 때 병화 보는 것은 나쁘지 않고요. 만약에 오늘 만약에 여자로 태어난다. 저는 병오시 밖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미시하고 병우시하고 차이가 굉장히 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을사 병우시도 굉장히 큽니다. 선생님, 개수가 정확하지 않으면, 물론 개수가 정확한다 하더라도 정화가 그래도 뿌리를 좀 얻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무신시, 기유시, 그 다음에 신해시 같은 경우에는 기유시는 묘유충이 되니까 이건 좋지 못하고 빨간색 좋지 못하고요. 무신시라든가 신해시 같은 경우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때도 반드시 금수운이 아니라 목과 운으로 가는 것이 그나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다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